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투TV 12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갑봉 기자입니다. 김현철입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죠? 네. 12월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죠. 네. 선거일 전 120일 전이고요. 공직자분들은 이제 1월 17일, 네, 1월 17일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인천에 이제 그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들이 제법 네. 그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네. 대표적인 그 비례 국회의원 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지금 원래 이제 지역구가 아니었던 분들 중에 네. 뭐 대표적인 분은 연수을에서 이제 연수을에서 준비 중인 그 당대표 지내신 분이죠. 정의당 네. 당대표를 지내셨던 이정미 의원이 일찌감치 이제 연수을 출마를 이제 예. 공언을 한 상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이정미 계십니다. 대표가 연수 의뢰 출마하나요? 네. 그렇군요. 네, 연수을에 사무실을 두고 이제 출마를 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신보라 의원이라고 신보라 의원이요. 네, 자유한국당의 이제 신보라 의원 예. 그 아이 없고 등원했던. 네, 아이를 얻고 등원하기를 네. 시도하셨던 시도했던. 시도하셨던 그 신보라 의원이 네. 인천 쪽 출마를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에서 인천으로는 정해졌어요? 네, 인천으로는 정해진 것 같고요. 선거구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뭐 선거구는 지금 연수갑 얘기도 나오고 미추홀갑 얘기도 나오고 미추홀갑. 네, 얘기도 나오고 뭐 요렇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전에 했던 인천 뭐 경영 포럼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그 안상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라든가 이런 인천 지역의 굵직한 행사들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비치면서 네. 인천과의 스킨십을 좀 늘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유한국당 네, 핵심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 맞나요? 네, 고위 관계자 맞습니다. 핵심 고위 관계자 분이신데 신보라 의원은 미추홀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우리 김현철 기자는 연수구 쪽으로 무게를 뒀는데 네, 그거는 고위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난 관계자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제가 만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네. 미추홀갑입니다. 미추홀갑은 지금 홍일표 국회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천 어떤 쇄신 이런 바람이 불게 되면 당내 정풍운동 바람이 불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게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고 그 동네는 지금 이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종식 부시장 지금 인천시 정무 부시장님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문영미 전 남구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문영미 의원이 미추홀갑 네. 그쪽으로 그렇군요. 또 다른 비례 후보 도전자는 없나요? 신보라 의원하고 이정미 의원 말고는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없고. 않습니다. 네. 한국당 내부를 보면은 좀 소장파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기존 어떤 관행이나 방식이나 인물로는 그 내년 총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 얼굴, 이른바 40대, 50대가 그 새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인천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눈에 띄는 게 유재영 전 시의원이 있습니다. 부평으로 나오는 네, 건가요? 부평 갑으로 지금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분이 이제 부평 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배준영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그 중구동구 강화 옹진군 그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 안상수 시장 그 안상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죠. 그 다음에 박종효 전 유정북 시장 비서실장 이분도 젊죠. 젊죠. 이분도 이제 남동 쪽에 이제 그 남동 을을 고민하는 수적의 남동 을을 염두에 네. 두고 있고 이제 유정북 시장이 거치에 따라서 네. 유정북 시장이 이제 중구동구 강화 옹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배준영 위원장은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다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정북 시장이 중구동구 강화 옹진군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아마 박종효 비서실장은 갑 쪽에 무게를 두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 지역구가 맹성규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상대적으로 윤관석 의원보다는 이제 맹성규 의원이 초선이고 네. 뭐 그래서 해볼만 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장파 좀 움직임이 있고 네, 한국당에 여기다가 다른 어떤 젊은 세대도 또 좀 이렇게 붐을 좀 이루지 않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민주당 상황은 지금 뭐
사실은 그렇게 뭐 긴장한 게 별로 없죠. 예, 없고 상황이 너무 좋아서 그런 네, 거예요. 상황이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러는데 총선은 또 모르잖아요. 네. 좀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요. 네. 지금 민주당도 저기 하잖아요. 당 지금 그 쇄신하고 공천 네. 혁신 그래서 중진 이상들을 대상으로 저걸 받았었죠. 출마 좀 이른바 그 불출마 선언 이걸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한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인천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라 하면 몇 명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삼선의 홍영표 의원 이런 정도가 그 이른바 중진 의원이고 나머지는 재선 초선이죠. 재선 초선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내년 총선 지금 물론 이제 패스트 트랙 이게 어떻게 될지가 뭐 그 관건이긴 한데 패스트 트랙이 통과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정의당이 그 인천 같은 경우 특히 포인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키맨, 그러니까 캐스팅 보드. 네, 뭐냐면은 선거 지지율이 정의당이 지금 대략 그 7%,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MBC 조사 보니까 대략 한 1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러면은 이제 선거에서 7%, 5%, 10% 지지율이면 무시하지 못하죠.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렇죠. 정의당이. 그게 어디냐? 미추홀구. 미추홀구도 네, 그렇죠. 미추홀구 만만치 않고요. 서구도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연수구 특히. 연수구. 만약에 연수구 이정미 의원, 문경욱 의원,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장, 뭐 정일영 위원장 이렇게 3파전 하게 되면 장담 못하죠. 모르죠. 어떨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아마 제가 봤을 때 민경욱 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서구 갑이나 을 같은 경우에도 정의당이 출마하게 되면 만만치 않고요. 지금 남동도 심상치 않죠. 남동 심상치 않습니다. 남동도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배진교 전 구청장하고 뭐 김상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출마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특히 미추홀구 지금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당에서는 갑에서는 홍길표 의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신보라 의원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올 것 같고 거기 이제 허종식 그 부시장, 그다음에 문영미 전 남구청장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되면 5% 차이가 어떻게 되면은 큰 당락을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있고 윤상현 의원도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내대표 도전하신다 그러는데 뭐 지난번에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제 당선되긴 했지만 뭐 거기도 저기 뭐야 이제 정수영 전 시의원이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의당 나가고 박우석 구청장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이런 데는 남동 이런 데는 부평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갑도 인천시당 위원장이 부평 쪽에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부평갑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김현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민주당은 좀 정의당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을 있겠죠. 드러내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이 좀 적극적으로 출마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근데 패스트 트랙 통과되면 그 준연동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좋은 거지 않습니까? 모든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모든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게 그 당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게 녹록치 않은. 네. 그리고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이 나와줬으면 하는. 적극적으로. 네네.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영향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손학규 대표님. 제가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실제로 인천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나온 김에 지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소장파들이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수봉 그 이제 위원장님, 전 시당위원장, 그다음에 이현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런 분들이 부평과 계양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 김찬진 그 치과 의사라고 있습니다. 중도공진 강화. 네, 지금 바른미래당 인천 시당 그 대변인 맡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중구동구 강화 옹진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끌어온 거죠. 그렇죠. 인천에서 네. 이분들이 가급적 출마 안 해주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쪽에 보수 진영의 변수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마 12월 17일 날 네. 그 윤곽이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 그때쯤 네. 되면 아마 출마 예상자들이 아마 등록을 하면서 이래저래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자기 그렇죠. 정견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네. 이제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부터 인천은 겨울은 총선입니다. 가을은 야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선거의 계절입니다. 겨울은 선거의 계절.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들이 이제 살만 나는 세상. 네네네. 네. 일단 총선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